네,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3,000달러 나스닥 반등에 쇼청산되고 상승은 했는데 본격적인 V자 반등보다는 7월 클래리티 상응 폭일까지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6만 달러 저점 라인 확인할 가능성이 높죠. 이더리움도 1,600달러, 리플 솔라나 전체 코인들 비트코인 따라서 반등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전쟁 종결에 합의를 했다. 주말 내 서명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주 나스닥 상승 채널 무너지려고 하니까 이란과 급격히 합의하려는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벤스 부통령 또한 이번 주 주말에 유럽에서 서명 시 직접 참석해서 합의를 한다고 하고요. 이란 전쟁 종료되면 나스닥 반등에 코인도 클래리티 통과되고 8월 401K 퇴진연금까지 들어오면서 상승 희망회로 다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축제 월드컵도 개막을 했고요. 월드컵 매년 개막할 때마다 칠리즈 스포츠 코인이 급등하고 전체적인 코인 시장도 들썩이는 지점이 많았는데 최근 칠리즈 여느 알트코인과 다름없이 직전 저점 깨고 41원 쭉쭉 빠지고 있고요. 월드컵 호재 전혀 관계없고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칠리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한머니 투기자분들이 반도체, 나스닥, 스페이스X 상장 대기 중이라서 코인으로 들어온 자금이 축소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알트코인 전체적인 시가총액 보면 비트코인하고 유사한 상태로 피보나치 3829가 버티고는 있는데 현재 움직임으로 봐서는 2369가 추가로 하락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리플, 솔라나, 도지, 알트코인 비중을 확실히 줄여 나가셔야 된다. 현재 비트코인 내려오는 차트 모양이 22년 여기 루나코인 파산 나왔을 때와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혹시라도 클래리티 상원에서 불발되고 표결 안 됐다 이래버리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4만 달러, 5만 달러 리테이팅하로 내려갈 수 있고요. 22년 여기 구간과 유사하게 흘러갈 경우 비트코인 완전 저점이 3만 달러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 클래리티 통과될 것이다. 코인 업계들도 이번에 클래리티 통과 안 되면 회사 망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수해진을 치고 상원 압박을 하고 있고요. 클래리티 만약 반대했다가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코인 후원금 못 받을 것이다. 80% 유권자가 돌아설 것이라고 압박 강도가 매우 심합니다. 때문에 22년 같은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19년, 20년 여기 비트코인 차트 하락 이후 나스닥 커플링돼서 재반등 왔던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요. 이렇게 움직이려면 비트코인이 최소한 6만 달러, 5만 달러 후반에서는 횡보를 7월, 8월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 클래리티 상원 통과되고 다시 한 번 더 10만 달러까지 상승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 한 번 더 6만 달러 깨고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충격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은 연준이 미국 경제 너무 좋다,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미국 경제는 튼튼하겠지만 글로벌 약한 고리가 터지면서 코인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한국만 봐도 반도체 경기는 좋지만 건설업이나 이하의 내수 시장은 고환율, 고유가로 인해서 박살이 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중에 인터뷰 받아가지고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답변을 했었는데 환율 높은 건 인식하고 있지만 일시적이다. 이란 전쟁 끝나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달 환율이 1,560원, 24년 개헌비임 나왔을 때보다 더 높게 상승하면서 여기 상승 채널 뚫고 올라갈 뻔했고요. 이번에 환율이 다시 떨어지더라도 재반등 여지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연준이 금리나 글로벌 약한 골이 터지면서 이란 전쟁 종료되었음에도 다시 나스닥 하락하고 원달 환율도 급등할 수가 있고요. 원달 환율 안정되려면 이번에 최소한 1,450원, 1,400원대까지는 떨어져야지 이후 충격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 장 초반에는 트럼프의 이러한 보복 공격으로 하락 오는 듯 하다가 주말에 합의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반등을 했고요. 문서 최종 작업만 남아있고 향후 며칠 내에 마무리될 것이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서 서명 이루어질 수 있다. 서명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도 해제되고 이란의 핵무기 영구적으로 차단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2주 전 이란에서 합의안 보내놓고 트럼프 만족 못한다 반대는 했었지만 이번 주 내내 나스닥 불안한 움직임 나오니까 트럼프 극적으로 합의를 한 거고요. 엔비디아 반도체 섹터 좋았고 테슬라도 4%, 에어로스페이스 우주와 방산 분야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온 것은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주와 소프트웨어, 오라클의 유상증자 발표 소식에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내려갔고요. 나스닥 차트 보면 여기 상승 채널 저점 찍고 올라온 걸로 특히나 680달러 여기 빨간색 라인이 무너지면 채널이 기존 채널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스닥 지수 500달러 여기 빨간색 주봉상 61선 라인도 무너뜨리고 폭락 올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차트 매일 보고 이번에 채널 지켜야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해줬고요. 만약 이란 전쟁 극적인 합의 없었다면 스페이스X 상장되고 나서 주가 상승보다는 폭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죠. 제대로 잘
자금 조달 못 받으면서 장기적인 미국 우주 산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증시 다 상승했는데 하라고 오라클 주식 보면 2주 전 여기 235달러 반등 오는 듯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다시 내려가고 있고요. 오라클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잘 되고는 있는데 역대급 자본 지출 발표로 기존 목표치보다 10% 많은 557억 달러로 자본 지출을 더 늘린다 어닝콜에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유상증자도 400억 불 규모로 한다니까 현재 주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구글도 유상증자 800억 불하고 스페이스X도 750억 불 막대한 유동성을 증시에서 끌어가다 보니까 코인 시장으로 당장에 들어올 여유가 없는 거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란 전쟁 주말에 합의한다 서명 나오고 나사 나날이 상승을 잘하니까 달러 가치 방어 잘 되면서 금은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 가격이 이대로 폭락 오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더 V자 반등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연준이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 글로벌 약한 고리가 터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금은 가격 다시 한번 더 반등 올 수 있기 때문에 단타 관점으로 금이나 은 투자 추천을 드리고요. 은 가격도 작년에 109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60달러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은 가격도 현재 구간에서 좀 더 마이너스 되며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이다.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쿠팡 15달러, 16달러 여기 구간에서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드디어 정부에서 지난 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책정을 했습니다. 6,300억 규모의 역대급 과징금이었지만 쿠팡 주가는 14% 반등을 했고요. 6,300억 어느 회사보다 많은 과징금이긴 하지만 쿠팡 연매출이 30조, 34조 나온 상황에서 과징금 규모가 큰 수준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쿠팡 빠르게 과징금 너무 비싸다 법정 대응도 공식화했습니다. 쿠팡, 카카오, SK 등 과징금 때려맞고 바로 과징금 내는 것보다 이렇게 소송으로 법정 대응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사망사건 대거 발생했는데 실제로 인과관계 확인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국가 주도의 종합 배상 전환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994년부터 피해자 나오기 시작해서 2011년에 소송 들어가고 배상받기까지 14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요. 거기에 배상금도 사망 시 최대 2억에서 4억까지 지급을 했었는데 14년 지난 2억 4억은 가치가 확실히 차이 난다. 결국에 피해자들만 제대로 손실을 못 받고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쿠팡 역시 법정 소송까지 이루어지고 인과관계 제대로 확인하려면 최소 5년, 장기로 10년까지 대법원 끌 수가 있어서 쿠팡 주가가 플러스 14% 급등을 한 거고요. 시장에서는 2조 3조 더 높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6,300억 원은 쿠팡 매출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다 볼 수 있습니다. 쿠팡뿐만 아니라 과징금, 법정 소송 나오는 기업들은 SK텔레콤, 구글, 메타, 루이비통, 카카오, 크리스찬, 디올까지 유명한 기업들 쫙 깔려 있습니다. 수천억 과징금 당장에 내는 대신 기업들은 집행정지 신청해서 소송 통해서 실제 지출 시기를 수년 뒤로 미뤄가지고 현금 유동성 확보를 하고요. 이렇게 시간 벌게 하는 것은 유동성 확보뿐만 아니라 배상금 소송 방어를 위한 노림수입니다. 정부의 과징금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도록 시간을 5년, 10년 계속 끄는 거고요. 결국에 돈 있는 기업들 방어해주는 게 법무법인 대형 로펌들 메인 업무라서 이미 시나리오 1, 2, 3 어떻게 대응할지 여기 기업들 계획을 맞춰놓은 상황이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이란 전쟁 주말에 종료시키겠다는 발언 나왔고 글로벌 유가는 86달러 내려갔고요.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다음 달 물가는 약간 상승은 하겠지만 7월, 8월 여름으로 갈수록 물가는 떨어지고 11월 중간 선거에 공화당에 유리하게 유가는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트럼프가 타이밍 제대로 잡은 걸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유가가 떨어져야지 데이터상으로 8월, 9월, 10월 유가 떨어지고 나스닥은 더 상승 오는 긍정적인 장 만들 수가 있고요. 코인도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US 등 미국에 있는 회사 위주로 상원들에게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7월 통과 가능성이 결국 낮지 않다. 희망을 완전히 내려놓을 단계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